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짓누르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불안 가운데에서도 이 새로 또 창업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새롭게 창업을 할 때 신생 기업이 흔히 실수할 수 있고 준수를 못하는 노동법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로 이 노동법 이슈들이 많을까요? 네, 이 불경기임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좋은 창업은 불황에서 더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신생 기업이 좋은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종종 노동법상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창업 멤버들, 창업 직원들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모든 사람 직원들에게 샐러리를 지급함으로써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신규 기업이 넘버원 실수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구식으로 보이는 시간 기록, 타임 카드라든지 타임 펀치라든지 이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과 직원들에게 시간을 체크 인 앤 아웃하게 하는 것이 귀찮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타임 키핑을 안 한다는 이유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동법상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실제로 정해진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극소수의 면제 직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법 위반 사항은 이 샐러리를 줌으로써 초과 근무수당 1.5배를 지급하지 않는 게 이제 노동법 위반이 되겠고요. 직원들에게 시간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들에게 기록해라라는 의무로 인해서 피로를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이 매 시간을 추적해야 하는 이런 행정적인 골칫거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에 팀워크와 이 협력이 더 나은 문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되겠죠. 이 실수를 저지른 고용주의 재판에서 진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종종 다음과 같은 의견이 항상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창업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면 모든 직원들의 100%의 헌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이 발생하면 직원이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회사가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경우 직원은 노동법상 시간을 재창조,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많이 불리하게 되고요. 결론은 직원이 미지급 초과 근무에 대해서 시간 기록이 없는 경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지 입증하는 데 있어서 회사는 방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변호사님 말씀에는 어떤 회사든지 이 타임 카드는 꼭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샐러리를 받는 직원인데요. 타임카드를 꼬박꼬박 찍는데 타임카드를 찍을 때 몇 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앞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2, 3분 늦어지잖아요. 그것까지 맞습니다. 다 더해가지고 한 달에 18분, 22분 이것까지 오버타임을 다 쳐서 페이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하루에 몇 분이 52주, 1, 2년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고 또한 직원이 몇 명이 아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된다면 그 한 직원당에 이 몇 분 기다리는 경우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분이 초과가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페이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법상 명백하게 이 소송 사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노동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타임카드 펀칭을 여러 개 놔야 되겠어요, 회사 안에?
네, 여기저기 놓는 게 또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음. 그리고 타임카드 찍는 시간을 30분이나 아니면 15분씩 따로따로 줌으로써 기다리게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말입니다. 어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나 그 타임 카드가 있었지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러한 회사들도 이렇게 타임 카드를 비치해 놓은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 한국계, 한인계 은행들도 지금 그러면 이 카드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타임카드가 다 있어야지 바람직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은행이 아니라도 이제 실리콘밸리 쪽의 택 기업을 봤을 때도 면제 대상이 하는 직원들은 이제 당연히 시간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펀치카드 가서 이렇게 툭 찍는 네. 펀치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캔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직원이 자기의 컴퓨터를 켜는 순간 로그인이 되어서 그 시간이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10명 정도의 비즈니스 운영에도 타임카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한 명의 직원이 있어도 타임카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새로 설립된 회사가 직원들에게 W2가 아니고 1099을 통해서 임금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부 신규 사업체는 주정부의 어떠한 실업 기여금을 개정을 하고 근로자 상해보험 아니면 건강보험 아니면 페이롤 텍스 등의 필수 절차를 설정하는 행정적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1099을 주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 등에서 페이롤을 떼지 않는다는 그런 발언에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직원 혜택 제공이 거부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이라든지 유급병가, 식사시간 아니면 비용 상환 등등의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누가 직원이고 누가 독립계약자인지에 결정하는 것은 사실 고용주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닙니다. 이 노동법 코드의 법률 정의에 의거해서 결론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단순히 회사가 1099를 주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독립계약자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연결된 또 한 가지의 이 시간당 급여 문제는요.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대기 중 언콜이거나 아니면 직원 교육 프로그램 성희롱 교육을 받는 중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창업 기업의 문제 중에 하나는 단순히 자신이 회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라운딩, 제가 항상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무시간 카드 시스템 시간 기록에 반올림을 하거나 평균화하거나 아니면 점심 또는 기타 무급 휴식 시간을 자동 공지하는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아주 큰 분쟁과 소송을 초래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신생 기업들은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합법적으로 샐러리 받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포지션입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exemption이 executive exemption이 되겠습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가 되겠고요. 네, 이 법에서 정의된 작업 시간의 대부분이라는 게 이제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직원 2명 이상을 감독하는 관리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이제 professional exemption이 되겠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의사나 엔지니어 등등의 전문인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외부 영업사원, outside salesperson이 되겠습니다. 자기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외부에서
영업하는 직원들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salary가 중요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에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2022년에는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58,240달러가 되겠습니다. 26명 이상의 큰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에는 62,400달러 이상을 벌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지고요. 직무 테스트도 또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50% 이상의 시간 또는 재량과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턴들이 또 되겠습니다. 창업하는 회사들이 인턴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인턴을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무급 인턴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에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네. 분쟁이 없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턴십은 직업학교와 같이 유사한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은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턴은 정규 직원을 대체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인턴의 활동으로부터 즉각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이 고용주와 인턴은 인턴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반드시 동의하는 동의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잘못 분류된 인턴에게 회사는 임금과 처벌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노동법은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서류화해야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준비해 놔야 되는 노동법과 관련한 서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고용 정책을 서면으로 하는 항상 말씀드리는 Employee Handbook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고용 관계라든지 괴롭힘 차별 방지 정책, 병가나 휴가, 휴식 시간이나 시간 기록 요구 사항과 같은 직원 정책을 서류화시키고 직원들에게 반드시 서명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요구하는 반면에 이 다른 정책들은 또한 직원에게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 큰 혼란과 분쟁을 줄여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서류들은 기밀 유지 계약이 되겠습니다. 종종 많은 신규 회사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기밀 보호를 보호하는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입사원, 현재 직원, 또한 고문 및 계약자는 기밀 유지 및 비공개 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가 되겠죠. 서류에 서명을 해야 바람직하겠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이 비경쟁 계약, Non-Compete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밀 유지나 비공개 계약은 퇴사 후에 회사의 어떠한 독점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겠는데요. 커미션이나 보너스 정책이 있을 때는 특히 커미션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이 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힘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보너스와 커미션이 계산되는 방식이라든지 보너스가 discretionary, 재량인지의 여부, 또 보너스나 커미션이 지급되는 시기와 지급되는 여부가 반드시 명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그 창업을 하는 대표께서 혼자 그냥 알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하네요. 변호사와 네. 만나가지고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온라인에서 리서치를 해서 네. 어느 정도의 셀프 러닝을 교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문인에게 한번 자문을 받고 준비하는 게 새로 중요하겠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은 주 변호사님 찾아가십시오. 이 지금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에 해당하는 노동법이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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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